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가졌죠. 그런데 저는 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일본 정부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2시 23분부터 한 30분 정도 가졌습니다. 이거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12월 이후에 2년 9개월 만입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웃 국가 한일 간에는 셔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치한다면 전혀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국도 아마도 그냥 제가 짐작하고 있기에는 좀 애국적인 판결 그런 것 아닌가. 물론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으로서는 또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거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책임, 저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래서 2년 9개월 동안 이웃 국가가 만나지 않았던 것, 이거는 외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윤석열 정부가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담이냐 간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풀었다는 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다 풀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물꼬를 텄다. 거기에 굉장한 외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 새벽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평가가 맞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이라고 부르고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의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자니까 기자로서 익숙했던 것은 그런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 포멀, 좀 공식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공식적 주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 언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지하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자회견이고, 기자간담회라면, 자, 누구누구가 언제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신 주제도 다양한 주제. 이러면 기자간담회입니다. 회담과 간담은 저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아니,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공식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다양한 다른 주제를 물어보면 답변 안 합니까? 그러면 간담회가 되는 겁니다. 간담회 성격이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회담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식적인 주제를 양쪽이 합의를 해서 정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간담이라 한다면 공식적인 주제는 없지만 양측이 서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제가 한일 관계의 냉전적 상황을 물꼬를 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 등 이 역사 갈등을 이유로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면 누가 이득일까요? 저는 한국 정부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뭐 문재인 대통령은 자, 이거를 단숨에 따라잡아라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산업부나 아니면 경제부 기자들이 한번 이걸 좀 심층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 소부장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교역을 끊고 우리가 소부장을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겠다. 정말 그렇게 됐는가? 그걸 한번 취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이득을 받나? 한일 관계 그 어떤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가? 왜 그런 걸 취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치로 들어서 뭐가 어쩌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자들이 취재 좀 해주십사. 그렇게 돼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공언대로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후에 우리가 분발해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아, 그러면 역대 정부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해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의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한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청구권, 제가 외무부를 1980년대 후반에 출입할 때 그때는 한일협정 그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 청구권은 박정희 정권의 결단에 의해서 다 포기했다라고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그 한일협정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관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친일파 소리 들을까봐. 비겁한 거죠. 사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그게 팩트를 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다. 뭐 한국 공무원이다, 일본 공무원이다 이렇게 편가르지 말고 뭐가 정확한 의미냐? 한일협정에 있어서 청구권 포기라는 거에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런데 지금 한국 대법원, 일본 최고법원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도 좀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오부치 총리하고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죠. 한일 간의 대중문화교류,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반 DJ 계열, 대중문화교류하면 일본 외색 문화에 우리가 침탈을 당한다. 실제 그랬습니까? 글쎄요, 이 평가도 문화계에서 좀 내려야 될 텐데 제가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로는 오히려 역전됐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 문화계에 침투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류,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결국 한일 관계의 어떤 문화적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했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몰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뻔 했는데, 뭐 정의연 등 나라 돈 횡령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문제가 재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일 관계를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풀어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마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취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일 회담이 정상회담이 약식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열리고 나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 앞으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 여기까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 아닌가요? 2년 9개월간 말 안 하던 부부가 자, 우리 이제 말 좀 하고 삽시다 라고 말문을 튼 거 아닙니까?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회담과 간담의 차이는 뭐냐? 뉴데일리라는 데 보도를 보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군요. 회담과 간담의 차이가 엄밀히 정의된 것은 아니다. 단시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접점을 가지려고 한 것이라서 간담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일본에서 간담이라는 것은 타치바나시, 이게 한자로 보니까 설립자의 대화한다고 그럴 때 화자더군요. 입화. 서서 잠깐 이야기함. 아마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방장관이. 타치바나시라고 하는 걸 한국에서는 약식회담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비굴하다, 굴욕이다, 이건 어디에 근거한 거죠? 일본의 관방장관이 그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데, 그래서 뉴데일리가 과거 일본 정부의 표현을 좀 찾아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단시간 회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30분간 만난 것, 약식회담, 이것도 간담이라고 표현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것도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글쎄, 그러면 뭐 길지 않게 잠깐 정말 그야말로 약식회담을 하는 것, 이걸 일본 정부에서는 간담으로 표현하는구나. 관방장관 설명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과거 걸 찾아봤더니 2021년 작년이군요. 작년 9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쿼드, 잘 아시지만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요 4개국 안보협력체죠. 그 정상회의 직후에 당시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요것도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회의에서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잠깐 만났는데 이 또한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일본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굴욕 외교를 한 거겠네요.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까? 저는 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잘못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팩트에 기반해야죠. 이번에 영국의 조문 외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그 어설프게 하는 의전 지식으로 그걸 마구잡이로 비판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영국 조문외교 가서 또는 미국 가서 뭐 거기 가서 뭐 이 새끼들이 뭐 국회에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의 의전, 김건희 여사의 뭐 망사 베일 이런 거는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그 내놓으라 하는 의전 공무원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탁현민 그 민간의 무슨 행사 기획자 정도가 얼떨결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탁현민 전 비서관의 그 몇 마디를 가지고 야당에서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어쩌보면 대망신을 당했죠. 그게 망신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 간담이냐 약식회담이냐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정도의 차이로,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오히려 훨씬 더 원래의 의미에 정확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이 팩트에 기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약식회담과 간담이라는 것의 차이,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